어디죠? 오늘은 부르고뉴 와인 설명 좀 추가를 해드릴까 싶어서 추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와이너리는요? 도멘 두작입니다. 도멘 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크 세스가 그 아버지인 루이 세스가 사실은 비스킷 업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장사를 하시던 분이셔서 음식과 이제 와인에 대해서 조예가 좀 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크가 자라면서 이제 유명한 생산자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25살에 비스킷 하던 걸 그만두고 와인 업계로 전향하게 되죠. 그 자크 세스 같은 경우 1966년도부터 67년도에 이제 그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푸세도르에 가서 이제 본래 유명한 생산자죠. 거기서 이제 견습생으로 있으면서 그 제라드 포텔한테 와인 메이킹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작의 공식적인 첫 번째 빈티지 1968년부터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1968년도는 이제 부르고뉴에서도 최악의 빈티지라서 그때는 이제 포도를 다 이제 벌크로 팔았고요. 실질적으로는 1969년부터 와인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플래그십 와인인 클로 라로슈가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뭐 클로 생드니부터 해서 슈베 샹브레땡, 보노만의 지역까지 해서 여러 와인들을 소개를 하게 되죠. 두작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이제 1974년에 이제 프랑스의 유명 잡지죠. 이제 고미오에서 소개를 하게 돼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의 전 미슐랭 스타에 이제 입점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도면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자크의 아내 로잘린과 함께 생산량의 한 80%를 수출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이제 그 2세대인 자크 세스 이제 아들인 제레미하고 알렉하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제레미의 와이프인 다이애나하고 3명이서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원래 두작이 줄기 100%를 사용하는 와이너리로 유명했지만은 오크 비율도 100% 뉴요크에서 조금씩 뉴요크 비율을 줄이고 있고요. 홀클러스터도 빈티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조금씩 낮추는 편입니다. 어쨌든 두작 하면 모레생드의 탑 생산자지만은 어쨌든 뭐 샹브레땡부터 시작해서 로마 생비방, 본마 클로라슈 같은 와인들은 최고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와이너리 한번 가서 보시죠. 마케팅. Bonjour. 뭐 들으신 대로 2020년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폴클러스터를 만든 지구의 가장 모하면서도 파워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지구예요. 모르생드니 지죠. 생산량도 꽤 되는데 사실은 와인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항상 알렉이 테스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작가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끝날 때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와인을 줘요. 한 명씩. 그래서 맞추면 하나 더 주잖아요. 오. 그래서 제가 저기 박 대표 한 2번 맞췄죠? 빈티지하고 각까지 다. 그래서 제레미가 되게 제레미가 아니라 알렉이 주스키 뭐지? 했던 적이 있죠. 제레미는 없나 보네. 제레미는 지금 오라가고 있겠지. 여기 잘 없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저분이 지금 누구시죠? 두작의 설립자.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앙 프랑소아즈 그로, AF 그로우입니다. AF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200년 역사를 지닌 그로우 패밀리의 일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지금 AF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여성 1세대 와인메이커죠. 랄루비즈 르루아와 더불어 1세대 와인메이커이시고 80년 후반, 9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와인메이커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와인을 만드셨죠. 장그로가 1988년에 은퇴를 결정하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밭들은 이제 세 자녀
이제 버나드 그로, 미셸 그로, 앙프랑소즈 그로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버나드 그로한테 간 게 그로 페레소에가 되는 거고 앙프랑소즈는 혼자 딸이었고요. 그 도면이 이제 엘프 그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앙그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와즈 그로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앙그로라고 해서 와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앙프랑소즈 그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인 프랑스와즈 파롱하고 같이 이제 플라자 엘세조에 있던 도면을 구입을 하면서 포도를 구하기 시작을 했고 추후에도 이제 뭐 1995년에 사비니 레봉부터 해서 여러 개의 포도밭을 인수를 하게 되죠. 프랑스와즈 파롱 같은 경우에도 그로 패밀리 못지않게 이제 13대에 걸쳐서 와인을 생산했던 명문 와이너리 집안이고요. 파롱 역시 이제 포마 출신으로 에프 그로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합쳐서 에프 그로를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고 자식인 마티아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딸은 마케팅을 담당하고 이제 마티아스는 와인 메이킹을 담당하는데 2008년에 와이너리 팀에 합류를 하면서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3년이 마티아스가 본인이 처음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빈티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티아스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빈티지에 따라서 뭐 줄기를 사용하지도 하지만 대부분 줄기를 제거하고 포도 알만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죠. 그리고 이제 엘프 그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굉장히 마시기 좋은 편안한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굉장히 좀 세련된 스타일로 와인을 많이 만들죠. 뭐 특히나 이제 클로드 라퐁테이니아 오레 같은 본토만의 빌라지 와인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이제 22년부터는 그로페레소에와 밭을 수합을 해요. 그래서 그 클로드 라퐁테인이 그 그로페레소로 돌아가게 되고 대신 그로페레소에 가지고 있던 리시브루와 클로드 부조 뮤지니를 돌려받게 되죠. 2013년도부터는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진짜 뭐 마티아스가 만들면서 스텝업이 되면서 그 이전에도 매력적인 와인이었지만 사실은 아들이 와인을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버건디의 가장 이상적인 굉장히 하늘하늘한 바디감에 굉장히 우아한 향기를 뽐내는 피노누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자 여기 어디죠? 에프 그로. 에이프 그로 어떤 집이에요? 앙프랑소즈 그로라고 해서 여성 와인들 거의 2세대가 와인을 만들고 현재는 이제 2세대 아들인 마티아스가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옛날에 굉장히 클래식한 와인을 만들다가 지금 마티아스한테 넘어가서 굉장히 모던한 와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봉주. 역시 잘생겼네요. Yeah. Say just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올라가 진짜 올라가. 사람들이 또 빈티지가 좋으니까 다들 달라고. 마케팅. 랄라.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장이부 비조, 도멘 비조입니다. 원래 장이부 비조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가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신데 이제 원래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외과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운영을 했었고요.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와인을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이부 비조의 아버지는 또 소아과 의사였고 이제 와이너리를 물려받기는 했는데 와인에 별로 생산을 안 했고 소장료를 받으면서 포도밭을 1971년부터 95년까지 포도밭을 이제 빌려주었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이제 장이부 비조가 지질학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교에서도 양조학을 하고 나서 이제 와이너리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1996년부터 와인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본에서 포도 재배학과 양조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70년대, 80년대 와인이 유독 이제 강한 타닌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비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100% 줄기를 쓰면 잘 익었을 때 사용을 하면 오히려 줄기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쓴맛도 나지 않고 와인이 더 부드러운 타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장이부 비조 같은 경우에는 100% 폴클러스터 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황도 상당히 많이 줄였고 2004년도부터는 모든 포도밭을 오가닉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부 비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앙리자웨어 가장 길 하나를 건너두고 한 10m밖에 안 돼요. 집이 1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이에가 겹치는 포도밭도 많아서 포도밭에서 유독 이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자이에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이에는 100% 디스템,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배류만 써서 와인을 만들었고, 장이부 비조 같은 경우는 100% 홀 클러스터를 가지고 와인을, 요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해요. 자이의 철학도 받지만은 장이부 비조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기는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약간 뭐 들었겠지만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이한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냐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대요. 포도밭 관리하는 거를 듣기는 했지만은 양조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가르침을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장이부 비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르고뉴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밭이 있어야지 사실 와인이 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제베르 같은 경우는 라로마네라는 결출한 밭이 있고, 뭐 아르노라쇼 같은 경우는 로마네 생비반이라든지 그런 이제 탑 티어 굉장히 뛰어난 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부르고뉴 그랑크루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떨어지는 평가를 받는 엘세조를 가지고도 자이에급의 인정을 받고 있는 생산자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가격도 빌라지가 지금 5,000불대 팔리고 있을 정도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작으니까 저렇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와인도 그만큼 좋으니까 탑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가서 이번에 2019년을 테스팅을 했는데, 어쨌든 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2019년이 상당히 좋은 빈티지고, 요번에 비조 2019년을 사실 테스팅을 하고 완전 다른 레벨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비조가 2016년부터 어나더 레벨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은 2019년은 한 단계 더 스텝업이 돼서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와인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조 2019년 꼭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시죠? 아 지금 저기 앙리자이에 아니, 저기 장이부 비조 만나봤어요. 아, 저희 개대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We don't need that. We don't need that. Maybe. Okay. Télé 19. 2019년. Bon, les 2020, c'est juste ce qu'il y a là. 2020년 여기 있습니다. Il y a 12 pièces en 2000. 비슷한 거 같은데. 2021년은 12통밖에 없죠.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본클레제입니다. 이본클레제를 가지고 이제 비노어스의 안토니오 갈로니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본클레제 도멘의 재탄생은 부르고뉴 성공 신화 중 하나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도멘의 와인을 맛봐야 한다. 티보 클레제는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눈부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와인 평론가인 안토니오 갈로니가 표현을 한 건데, 이본 클레제가 어린 동생인데 와인 진짜 잘 만들어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진짜 잘생겼어요. 딱 보면 우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쨌든 이본 클레제를 원래 28대째 내려오는 가문이에요. 티보 클레제가 28대 손인데, 이본 클레제는 1268년도에 본래 처음 설립이 돼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와이너리 명맥이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14년까지 이제 앙리보아에서 와인을 다 팔았죠. 근데 2015년에 양조학 공부를 하고 티보 클레제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2015년부터 첫 빈티지를 만드는데, 저도 사실 2015년 빈티지 마시고 깜짝 놀라서 이 수입을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2016, 17 갈수록 잘 만들어요.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고,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앙리보아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유르도멜라에도 일을 하고, 미국에서는 뭐 드로앙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와인을 배웠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매력적인 와인을 만드는 게 상당히 드물러요. 저는 이 친구를 이제 라펄레 뉴욕에서 2018년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때 딱 먹고 사람들이 다들 엄청 놀란 거예요. 너무 와인이 맛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적인 명성을 알리게 된 거죠. 티보 클레제는 수확량을 확 최대한 줄여서 포도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후라 이런 토양에 따라서 와인 메이킹을 조금씩 바꾼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와인 생산 겨우 6번째 빈티지 2020년밖에 안 만들었는데 앞길이 창창한 생산자예요. 어쨌든 볼레 쪽에 레드 와인도 잘 만들고 화이트 와인도 잘 만드는 몇 안 되는 생산자입니다. 여기 어떤 집인가요? 기본 플라이저라고 해서 기본 플라이저가 있는 와이너리인데 이 기본 플라이저가 와이너리를 맡고 나서 완전 와이너리가 퍼스트 집이에요. 어린 친구인데 와인 정말 잘 만들고 아 여기 기억나네요. 거기다가 생긴 것까지 정말 아 봉주. Hello, hello.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How are you? Good. Are you ready? Oh, present. Thank you very much. 지금 2020년이고 그리고 네.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테이스팅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오크통에서는 12개월 있었고 1월경에 됩니다. 아, C'est la dernière année en 지금 이게 2020년인데 이게 마지막 제품이 될 겁니다. 왜냐면 포도나무로 뽑아버려서 그 새로 나오려면 한 8년은 있어요. Ça n'a pas été encore collé. 물론.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팬 많이 생기겠다. Parce que je voulais les raisins les plus jolis. 이거 한 통을 위해서 포도 그 송이들 선별 작업을 6시간. 그래서 송이 우리 제 거? 이 배로 우리 거? 대부분 그랬다. Là, on va goûter l'eau de Bougeot. 이 그릇 구조. 이 와인으로 해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사람들이 본노만의 샹볼 쥬리 그 지역만 따지는데 사실은 볼레라는 지역에서 와이너리의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놓은 애예요. 그러니까 뭐 볼레하면 사실은 당제르빌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한 10년? 당제르빌을 넘어서지 않을까. 볼레에서는 아 친구 만나러 왔어요. 누구 친구죠? 쭉.